발 겹질리기. 발 겹질리기, 이건 다른 거에 비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고 별 문제 없잖아요. 살에 걸린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죽나? 뭐 재채기나 뭐 서늘하거나. 근데 발 겹질리기는 등산하다 산에 올라가다 발 겹질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되게 땀나요. 이거 가파른 데서 꼭 그러거든요. 가파른 데서 넘어지면 이게 사고 나거든요. 근데 그때 꼭 발 겹질려요. 이게 대개가 이게 토항이라 그러는데, 토항 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단순히 산이나 걸을 때만 발 겹치는 게 아니라 방에서도 겹질려요.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방에서 내가 움직이는데 발 겹질려요. 이런 경우도 주변에 주위 찾아보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도마뱀, 거북이에요. 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발 겹질려서 없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발목에 적태양 방광경, 뭐 그 외 신장경 이런 경맥이 지나가는데, 그 경맥이 안 좋을 때, 어떤 이유에서 안 좋을 때 발 겹질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관 수술하면 방광경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도 돼 있어요. 의학적인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신체 부위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발목이나 거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거 있다고요. 발 겹질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하는 경우 보셨죠? 자다가도 움찔해요. 자다가 이제 꿈에도 걸어가는데 앞에 구덩이 펴가지고 그냥 넘어지진 않는데 그거 가지고 갑자기 움찔하고 깨거나 어떤 이유 없이 눈 뜨고도 움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개의 움찔할 때 시간적인 거예요. 앞으로 안 좋은 사건이나 안 좋은 일을 듣게 되거나 안 좋은 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움찔할 때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창에 꽂히듯이 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경험한 걸로 하면은, 이 뒤에서부터 이 패러 그냥 쇠꼬챙이를 꽂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장으로 사선으로 꽂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움찔해요. 움찔을 하는데, 이게 뭔 일 때문에 이런 거냐면, 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태로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신장을 들어갔으니까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층으로 해서, 위로 올라올수록 마음을 덜 쓰는 거고, 이 신장에 가까울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장 쪽이 대개나 여자예요. 자기가 지금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이 아프거나 그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요. 엄마는 내 갈비뼈던데 여기 아프던데 엄마가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거 해보면, 어느 신체 부위가 아플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걸 알면 고통이 2배예요. 왜 2배냐면, 모르는 게 나은데, 이걸 알면 그때부터 이제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고통의 2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블로그 썼듯이 짐 주려고 한 거라고요. 더 힘들게 하려고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이런 것도 돼요. 근데 진짜 안 좋은 일은 느낌이 안 와요. 이건 또 이상해요. 이게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진짜 힘들거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오히려 몸을 못 느끼게 되거나, 느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느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병 주는 건가 약 주는 건가 모르겠네. 심장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100m 달리긴 했던 것처럼 막 두근두근 뛸 때도 다른 게 있어요? 네, 그건 긴장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두근두근했다는 건 두근두근 할 일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일 때문에 두근두근 할 수도 있고 나쁜 일 때문에 두근두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근두근 할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동조해. 똑같은 의미로 똑같이 이렇게 진행돼요. 귀가 아프면 내 욕하는 거거나 내가 듣기 싫은 걸 듣게 돼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귀가 아팠으니까. 네? 간지러운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간지러울 정도의 얘기예요. 기분 나쁘진 않고 안 들은 건 아니고 그 간지러워요. 아, 그 위치에 따라 틀린가요? 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틀리냐 그래서. 아, 그것도 다르죠. 왼쪽 오른쪽의 차이는 남이잖아요. 이쪽이 아픈 거면 그냥 혼자서 나 혼자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쪽이면 제가 나한테 왜 저러나 이렇게 돼요. 남 탓을 할 수 있어. 이쪽을 하면 남 탓이 되는 거고, 이건 내 탓이 돼요. 내 탓, 남 탓. 나눠서 내 탓, 남 탓. 왜 오른쪽이 남탓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지나갔다 했잖아요. 제가 아픈 이유는 남 때문인 건데 혼자서 나도 그냥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하고 이거 걱정스러운 거라고 내 스스로 그냥 혼자 걱정한다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쪽을 아팠잖아요. 항상 그래요. 오른쪽, 이쪽에 따라서 이쪽이 아프면 그냥 혼자서 감나고 끝나야 돼요. 근데 이쪽이 아픈 건 그 사람 때문이라서 그 사람이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뭐 자다가 가위 눌리기나 놀라기,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위 눌리는 원인이 워낙에 많아서 개인적인 그냥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외부 이유, 내 이유 뭐 따지면 끝이 없는데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도 분명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한두 가지가 설명할 수 없어서 이제 이건 그냥 그런 거고, 악몽이나 피부 간지럼도 많아요. 이게 어디가 간지럼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이제 불편해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생기는 건데, 간지러움이 단순히 그냥 슥 간지럽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간지러워서 긁게 만들어지고 긁어서 진물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게 머물잖아요. 이게 아까처럼 서늘하거나 이런 거는 지나간단 말이죠. 지나가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친구가 내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술 먹다가 한번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에 같이 겪었던 거 다른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이 정도 그냥 얘기인 거는 지나가는데 머물러 가지고 계속 영향을 줘가지고 습진 만들고 짓무르기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조금 다른 게 돼버려요.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영향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돼요. 근데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거냐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꼭 남이 나 이렇게 만드냐면 내가 내 몸도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내 몸에 습진을 만들어요.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해서 그곳에 자꾸 습진을 만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안 죽었는데 이게 시간적이라니까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내가 그 일에 신경 쓰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길 때 그 부위에 해당하는 것이 습진이 생겨요. 이런 건 이제 시간적인 거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다 있어요. 습진도 간지러운 것도 진물 나는 것도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이건 대개는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타인에 관계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타인과 관계된 거는.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건 타인 거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문제인지 공간적인 문제인지는 갖춰줄 수 없어요. 이건 그 차이를 설명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경험에서 느껴지는 거 외에는. 근데 이제 대개는 두 개 다 있어서 무조건 다 남 탓으로 돌리면 자기가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자기 문제는 알 수가 없게 되는데, 모든 것 다 자기 문제라고만 하면 남과의 관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두 개 다 보는 그게 필요하긴 하는데, 이건 연습하거나 아예 무시해도 돼요. 몰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왜 설명하고 있나, 이게? 아니, 선생님,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 선생님 그 부분 강의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그 선생님 책을 읽을 때마다 몸이 간지럽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제라울이나 1권, 2권 읽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현통기를 읽을 때마다 딱 자리에 앉아서 읽기 시작하면 그 이 등하고 양 겨드랑이가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이라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질투요. 네? 질투요. 아 질투구나. 너무 안 사람이 맞다 그러잖아요. 질투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질투를 하네요? 너무 갑자기 답이 명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해야 차라리 나아요. 전 그렇게 하도 경험해봐가지고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관심 갖게 보면 별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별거 다 알 수 있고. 근데 다 이게 나쁘게만 이렇게 몸에 뭐 딸꾹질, 재채기, 소름, 두통, 뭐 발 겹질리기 나쁜 것만 써 있는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미세한 것,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미세한 것들에도 다 그게 어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게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알면 재밌어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지금 궁금한 게 이거는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고 스스로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간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혼자 하기에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하면은 뭐 누가 남들 하면 귀가 가렵다더니 뭐 그런 얘기들 그냥 하시잖아요. 지나가는 말. 그런 것들이 하나 편견이 돼버리면 이거 혼자서 저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귀가 간지러운 게 욕이 아니라 내가 간지러운 정도는 일상적인 거예요. 조금 내 감정이 움직일 정도겠죠. 그래서 간지러운 거 정도까지는 문제 안 되고 차라리 간지러워 다행이에요. 욕 듣는 거가 낫거든요. 아픈 게 문제예요. 근데 아픈 게 내 욕을 듣기 위해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한 얘기예요. 나에 관한 얘기는 아니어도 내가 듣기 불편한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의사와 다르거나 아니면 내 신념과 다른 얘기들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데도. 그래도 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어떻다고 해서 내 욕이나 이렇게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알아버리면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잘 알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하다 보면 그거로 그냥 단정돼서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쪽은 나고 이쪽은 남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것도. 이게 나고 남인 거고 느껴지는 강도가에 따라서 이게 심각해지는 강도인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와 관계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날 욕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듣기 불편한 거라고요. 듣기 불편하단 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듣기 불편할 뿐이에요. 제일 듣기 불편한 게 내 욕하는 사람, 내 욕하는 거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자기 욕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간지럽지 않아요. 근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닌데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앞에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에 찬성하지 않는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불편한 거라고요. 이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코를 만지는 거요. 이 코를 만지는 게 클린턴이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심리학자가 한 말 같은데 똑똑해요. 말을 정확하게 거짓말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실이 아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만지는 이유가 거짓말 할 때 이렇게 코를 만지는 게 아니라
코에 땀이 나는 건데 코에 땀이 나는 이유는 긴장의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긴장이에요. 제가 긴장 많이 하는 이유는 습기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얼굴도 만지고 코도 만지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맞네. 네, 근데 거기서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학자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요. 긴장해서 일 수도 있고 정말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 하려고 해서 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냥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 잘못 들어가지고 또 꼭 하는 사람이 이거 한 달에 건너가면 거짓말했다고 얘기 나와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불편하다고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잘 듣고 잘 옮겨야 돼요. 잘못하면 쌈나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상대방이 말하는 거 이게 잘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요. 정치인이 아니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는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만큼만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양심적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만큼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얘기인 거지 거짓말까지는 난 책임지지 않는 얘기예요. 난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고 내 공부로서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아직 단정 짓지 못했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제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넘어가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듣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한 말 한 말 토시 정확한 단어 쓰는 거 그리고 왜 굳이 저 말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문맥을 알아내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게 원리가 이런 게 있다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고 또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느껴지는 강도가 있어요. 소름도 그냥 서늘한 기운일 수도 있고 전기처럼 짜릿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에 따라서 이 불편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건 쉬운 거잖아요.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강도 차이, 내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 차이가 그 일의 경중이라고. 그 일의 그 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일종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자꾸 이거 연습해 봐야 돼요. 관심 있으면. 관심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그런 거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관심 있으면 저한테 묻지 말고 해보시라고요. 나 여기 갑자기 여기 아픈데 여기 왜 그래요? 맞을래?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열심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 대답하겠어요? 전율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이요? 전율이요. 전율이요? 예. 전율될 일이 있는 거라니까요. 쉽게 될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전율 느낄 일이. 근데 전율 느낄 일이 평소에 있어요? 근데 느끼더라고요. 오, 생긴 거와 다르게 감상적이시는 거 아니에요? 체결보다 느끼신 거야? 뭔 전율을 느낄 게 있나? 체결보다 나이 이상과 비슷. 어떤 부분에 전율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 그 책 보면서 이거다 하는 그런 때도 아하, 그런 걸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전율 많이 일어나죠? 네. 그거는 이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책을 읽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얘기 주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해야 되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이 전율이나 이거 희열을 느끼는데, 그건 희열이라고 얘기한다고 전율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렸는데, 희열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며칠 전에 미리 느낀 게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며칠 전에도 갑자기 저는 그렇게 느껴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뭘 느끼냐면 갑자기 뭔가 알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 지적 성취의 희열을 내가 지금 책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느껴요. 와요. 느낌이. 내가 뭔가 알아가지고 알아졌을 때 느껴지는 그 충만감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미래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읽거나 뭔가 새로 알아지는 게 있겠구나라고 미리 생각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몸에서 무슨 느낌, 몸 느낌만이 아니라 감정에도 어떤 느낌이 있을 때 딱히 그 감정을 느낄 만한 이유가 주변에 없는데 내가 느끼고 있으면 미래에 그 느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뭐 공포, 스친, 생각, 영감 이런 것에도 다 거기에 맞는 그 생각에 맞는 또는 그 느낌에 맞는 일이 미리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느끼는 거라고. 시간을 앞질러요. 시간을 앞지르는 게 가능하냐고 이런 설명을 이제 이런 건 양재 거기에 보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럼 시공간도 물질이기 때문에 좀 양재역학으로 얘기하면 양재에 시공이 없잖아요. 근데 느껴진다라는 거는 그런 물질적이니까 느껴지는 거잖아. 아니요, 물질적 물질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데 이미 그런 것이 아닌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느낀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제 물질 개념으로는 영향을 주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그게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내 몸의 양자가. 그러니까, 내 세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들도 양자들이잖아요. 근데 양자들이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진동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옛날에 다 알았어요. 1년 3천이잖아요. 천태종에. 이게 파이만 얘기대로 하면은 A에서 B로 가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데 이 중간에 어디를 들르는지 이놈이 화성을 갔다 오거나 저 우주 바깥에 우주까지 갔다 오거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파이만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공간만 이런 게 아니라 시간도 그래요. 이게 어제 갔다 오는 건지 1년 전에 갔다 오는지 아니면 10년 후를 갔다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간만 어디 갔다 오는 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디 갔다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몰라요. 이게 천태종이 1년 3천이에요. 한 생각에 3천. 여기에서 이 생각에서 이 생각 넘어가는데 중간에 3,000가지가 있다고요. 대충 더 하면 더 많겠죠. 근데 이 1년 3천에 그런 식으로 가지수가 많다고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저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양자가 1년 후 아니면 1년 전 이게 시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있을 일이 이미 갔다 왔다고요. 그래서 나는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 어떤 감각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써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미 다른 서양인들은 그 이론을 이용하던데요. 선생님, 그럼 네? 무슨 일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네. 그럼 감각부터 이렇게 조장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감각을 조장할 수는 없죠. 어떻게 조장을 해요?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각을 미리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 그러면 이런 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기 남자 감각을 조정해서 아니요, 그렇게 거꾸로 안 돼요. 그걸 억지로 하겠다고. 아니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일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미 그런 일을 만들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내가 애쓰고 있는 그 일이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리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쉽게 감각 제어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게 에라인가요? 예, 에라도 일종의 그거예요. 미리 가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촉수가 많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내 마음 한쪽에 마음이 이만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은 거기에
그게 그 신경 쓰고 있어요. 마음이 이만하다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쓰고 있는 마음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이 미래가 있어요. 미래. 아니면 이만큼은 다른 공간에 가 있거나 다른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 이거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이만큼은 다른 공간, 이만큼은 다른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현재에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왜 별로 없다고 얘기하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현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의식인데, 이 의식은 항상 이만큼만 나오잖아요. 이만큼만. 나머지는요. 이거 어디 있어요? 다 무의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방법을 의식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알아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기 왜 안 서 있고 앉아있어요? 또 얘기지만 이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서 있으면 안 된다고, 걸어가면서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네? 근데 왜 앉아있으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시켜놓고 있고, 의식은 거기에 한 번도 의문 제기를 안 했죠. 좀 청구를 하세요. 소환장, 뭐라고 그래요? 고소 좀 해요. 자기 무의식한테. 왜 의식은 이렇게 무의식에 복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고소를 자꾸 해야 된다고요. 청구하다가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왜 그래 하고 있냐고요. 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야 자꾸 이만큼인데 자꾸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무주하고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가요? 무주는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무의식에 냅두는 것도 아니고 안 냅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까레에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지요? 갑자기 그렇게 범죄를 바꿔버리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